이번 시간에는 코란도 스포츠 사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눈길이나 비포장 도로, 미끄러운 도로 또는 험로를 탈출해야 될 경우에 사륜 구동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코란도 스포츠 같은 경우는 2륜, 4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보통 4륜 옵션을 포함해가지고 출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있어도 4륜을 써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4륜 넣는 방법, 어떻게 써야 되는지 주의할 점, 이런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연히 이렇게 시동은 걸려 있는 상태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눈길이나 비포장도로 혹은 이제 4륜을 써야 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 위치를 중립으로 바꿔줍니다. 중립으로 바꿔주신 상태에서 4H로 놓으시면 4륜이 체결이 됩니다. 4WD 하이 이렇게 뜨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중립으로 이렇게 기어를 옮기면 차가 정지된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차를 타다 보면 이제 달리는 도중에 갑자기 뭔가 길이 안 좋아진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차를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많단 말이죠. 자, 그럴 때는 드라이브 상태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달리고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그냥 4륜 하이까지는 그냥 바꾸셔도 작동이 됩니다. 자, 지금 2륜으로 다시 바꿔놨고요. 자, 여기서 지금 달리다가 드라이브죠. 드라이브 상태에서 그대로 4륜 하이 한 칸 돌려줍니다. 그러면 달리는 중간에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4륜 변환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기어가 막 맞물리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차량 자체에서 속도는 웬만하면 70km 이하에서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 설명서를 읽었을 때 70km 미만에서만 바꾸라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 이상 넘어가도 바뀌기는 합니다만, 이게 안전에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런 것 자체가 쌍용차 4륜 자체가 주행용 4륜이라기보다는 좀 험로 탈출이나 좀 기계식 4륜이기 때문에 코너를 돌거나 할 때 오히려 더 4륜 때문에 위험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륜 하이는 주행 중에도 바꿀 수 있다. 기어 위치는 어디여도 상관이 없다. 4륜 하이. 그리고 4륜이 정확하게 체결이 되면 저런 식으로 불이 뜬다. 초록색으로 4WD 하이.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냥 사실 2륜, 4륜은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셔도 별 문제가 없는 부분이죠. 기어를 어디 대도 상관없으니까. 자, 근데 이제 4륜 로우가 좀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 4륜 로우 같은 경우에는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차량 같은 경우 지금처럼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고, 기어 위치는 무조건 중립이어야 됩니다. P단은 안 됩니다. 무조건 N단에서만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4륜 로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륜 하이에 들어가 있는데 4륜 로우를 넣으실 때, 예를 들어서 2륜으로 이렇게 달리고 계시다가 이제 차가 어디 빠지거나 4륜 로우를 써야겠다 하실 때는 일단 차를 정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를 차를 정차한다. 두 번째, 기어 위치는 중립으로 이동한다. 세 번째, 차를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중립이 들어갔으면 4륜 하이 넣었다가 로우 넣었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4륜 로우. 그러면 깜빡깜빡 거릴 겁니다. 4륜 하이가 먼저 들어왔죠. 순서대로 체결되기 때문에. 자, 지금 4륜 로우가 주황불로 딱 들어왔는데, 방금 보셨다시피 이게 깜빡깜빡거립니다. 깜빡깜빡거린다는 것 자체가 4륜이 체결되는 중이라는 거예요. 체결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저렇게 체결 중인데 갑자기 드라이브를 넣고 달리거나 하면
변속 장치나 저 사륜 구동계에 좀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심하면 파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륜 로우가 확실하게 체결되기 전에는 차를 안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동호회 분들이나 또 다른데 제가 이런 걸 알려드리면, 글로써 알려드리면 중립에 넣고 차도 멈췄고 사륜 로우를 했는데 계속 깜빡거리고 안 들어간다, 사륜 로우가.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륜 하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 때나 넣어도 들어가요. 뭐 기어가 어떻든 주행을 하든 다 들어가는데, 사륜 로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로우 기어가 따로 있거든요, 변속기에. 그러니까 뭐 1단 2단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변속기에서 변속이 되고 나온 그 이후에 변속기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변속기는 주행 중에 이렇게 막 변속을 할 수 있을 만큼 기어가 그렇게 부드럽게 체결되거나 그런 기어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정차하셔서 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어가 좀 무식합니다. 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기어끼리 서로 맞물려서 잘 안 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사이드는 잠겨 있는데 사이드를 살짝 풀고 브레이크를 중립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살짝 뗐다가 밟아요. 그러면 나는 못 느낄지언정 차가 조금씩 움직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로에 경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이유에서든 말이죠, 미세하게라도 움직이면 서로 엇갈려 있던 기어가 다시 체결되면서 사륜 로우가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네, 물론 사륜 로우 같은 경우에는 체결될 때 살짝 쿵 하는 소음이나 약간의 체결 진동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네, 정상적인 부분이고, 사륜 로우를 넣고 나시고 그냥 뭐 똑같이 다니시면 되는데, 아마 타보시면 알겠지만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차가 막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막 튀어나갈라 하고 마치 저단 기어를 물려놓은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드실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셔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서에도 그렇게 꼼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가지고, 네, 모르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죠. 이거는 어느 정도 기계 메커니즘을 아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몇 번 하다 보면 이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봤고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제 사륜 로우에 들어가 있는데, 다시 이륜으로 변경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중립에서만 하셔야 되고, 네, 뭐 여기서 사륜 하이를 쓰고 싶다 하면 하이까지 돌리셔도 되고, 바로 이륜을, 나 이제 사륜이 필요가 없다 그럼 바로 그냥 이륜까지 돌리시면, 네,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빠질 때도 충분히 기다려 주셔야 돼요. 반대로 사륜을 뺄 때도 잘 안 빠진다면 브레이크를 한번 뗐다가 밟는다. 차를 조금 꿈틀거리게 해서 기어가 잘 체결되고 풀리도록 만들어준다. 사실 요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좀 말을 두서없이 해가지고 좀 정리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차는 잘 정차를 해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사륜 하이는 언제든지 70km 미만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기어 위치 지금 P인데도 변경 가능하고 D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행 중에도 사륜 하이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사륜 로우 같은 경우에는 P에서도 변경이 안 됩니다. 무조건 중립. 네, 중립 포지션에서 사륜 로우를 넣습니다. 근데 사륜 로우를 넣는데 잘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한번 뗐다가 밟습니다. 금방 체결이 됩니다. 이렇게 사륜 로우 같은 경우 다시 이륜이나 혹은 사륜 하이로 변환시킬 때는 다이얼을 돌려놓고 당연히 중립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브레이크를 한번 뗐다 밟으면 금방 체결이 해제가 된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 들었고요. 사륜 로우 넣는 방법만 잘 숙지하고 계시면 나머지는 뭐 그냥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주의사항 같은 거 좀 있자면, 사륜을 넣으신 상태로는요, 그러니까 사륜 하이든 사륜 로우든
4륜 기어가 체결돼 있는 상태에서는 핸들을 뭐라 해야 되지, 많이 꺾어 가지고 선회를 하시면 좀 이래저래 안 좋습니다. 차의 구동계에도 좀 무리가 많이 오고, 딱 핸들 꺾어 보시면 알 거예요. 차가 막 뻑뻑해지고 안 나가고 핸들이 무거워지고 막 타이어 미끌리는 소리가 나고 그럴 거예요. 이게 주행용 4륜이 아니라 기계식 4륜이다 보니까 우리가 차가 회전하게 되면 앞바퀴 뒷바퀴 이 바퀴마다 돌아가는 그 횟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도는 바퀴는 좀 적게 돌 것이고, 바깥쪽에 도는 바퀴는 좀 많이 돌아야 이렇게 차가 선회가 가능하겠죠. 그 선의 차이를 어느 정도 상쇄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차 안에 있지만, 이 4륜을 넣어버리게 되면 말 그대로 네 바퀴가 모두가 동력이 전달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네 바퀴 모두가 동력이 동일하게 전달돼 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어느 쪽 바퀴는 좀 더 많이 돌 수도 있고 어느 쪽 바퀴는 느리게 돌 수도 있는데, 이게 모든 바퀴가 동일하게 돌아버리면 차가 뻑뻑해지죠. 이쪽 바퀴는 막 갈라 하고 이쪽 바퀴는 안 갈라 하고 이러니까. 예. 그래서 4륜 구동을 넣으신 상태에는 급격한 선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완만한 선회나 혹은 타이어가 미끌릴 수 있는 조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는 뭐 눈길, 자갈길, 비포장도로, 아니면 뭐 오프로드 이런 데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일단 4륜을 써야겠죠. 2륜으로 차가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럴 때는 뭐 어느 정도 급격한 선회를 하더라도 타이어가 노면에서 미끌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구동계, 그러니까 자동차 구동계에 갈 무리가 그냥 타이어가 미끌리고 끝나버립니다. 조금 이제 운전하는데 이질감은 들 수 있지만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4륜을 너무 맹신하시지는 마시고요. 뭐 4륜이 이게 만능이 아니에요. 예. 괜히 4륜 믿고 다니시다가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4륜이 좀 도움을 준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운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4륜 구동 자체를 쓰시면서 너무 막 코너를 돌면서 엑셀을 과하게 밟는다든지 그러시면 위험하니까 어쨌든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겨울이라 가지고 이제 4륜 구동을 한번 써보겠다 하셔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은데, 4륜 구동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4륜 구동보다 더 좋은 건 사실 윈터 타이어거든요. 윈터 타이어나 체인 꼭 착용하셔서 안전하게, 항상 최고의 운행은 서행이고 저속 운행입니다. 미끄러운 데서는 4륜 하레비가 와도 브레이크 밟으면 다 똑같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기술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막 말도 막 떠보이고 이런 것 같은데, 네, 잘 보셨으면 좋겠고, 4륜 로우 멈춰서 중립에서 바꿀 것, 잘 안 바뀌면 브레이크 한번 뗐다가 다시 밟아 볼 것, 그럼 잘 바뀌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4륜 아까 점등한 게 계속 바뀌지도 않고 뭐 이래저래 해봐도 계속 깜빡깜빡거리기만 하고 안 바뀐다, 그러면 서비스 한번 이거 해보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4륜 경고등이 또 따로 뜨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안 바뀌는 경우에는 이 하부에 바꿔주는 이런 모터 같은 게 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또 고장 났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미리미리 한번 점검 받아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4륜 구동 유익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찍으면 또 여러분들 지루하실 수도 있고, 이거 지금 정리도 안 돼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